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자, 홍남기 장관이요. 지금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세는 멈춘 게 아니라 상승세가 남아있는 강보합수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은데요. 매매나 전세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시장 내 외부에서 상승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가운데 유독 정부만 상승이 멈췄다, 안정됐다라고 평가를 아닌 게 싶습니다. 자, 매매가 전세가 모두 고점에 올라서 사지도 팔지도 않는 시장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시장의 의미는 좀 다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요, 이 모든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주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님의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세금 상식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변화를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6.17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법 변화와 그 시장에 좀 혼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뇌리에 딱 꽂히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근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지난 시간에는 비과세를 내가 받는 주택일 때 그리고 그 취득일 기점으로 해서 그 시점에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양도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양도세는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는데 사실 복장이 좀 터지죠. 왜냐하면 양도세는 양도일 그 시점에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 주택을 비과세가 아닐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도세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 자, 먼저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시고 틀리는 사례. 저는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적용 안 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여기 써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비과세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냥 해당이 없습니다. 나는 비과세 뭐가 됐든 1주택 1세대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고가주택 비과세든 간에 그거는 다 여기서 제외를 하고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비과세가 안 되는 그냥 주택이다.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뭐가 되냐?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벌공제 장특공이라고 하죠.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순간 딱 지정되는 순간 그리고 그 지정된 이후에 내가 그 시점에 파는 순간 요거는 장특공은 적용이 안 된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굉장히 올라가죠. 결국에는 내가 낼 세금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정 전에 취득을 해도 지금 현재 파는 시점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이다. 그러면 취득일 기준은 다시 복습하면 비과세일 경우만. 자, 두 번째.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일 경우에는 그 일반 세율 6에서 42%에 10%가 가산 포인트가 붙고요. 3주택일 경우는 20% 포인트가 붙죠. 그리고 요게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에는 또
10%씩 붙습니다. 그래서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 나옵니다. 임대주택을 제가 다 등록을 하면 주택수 빠진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중과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참 많습니다. 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수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큰일 납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괜히 또 이거를 어설프게 아셨다가 나중에 양도세 크게 맞습니다. 자, 여기 예외 구정이 하나 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주택이 만약에 지금 5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요 주택은 내가 지금 살고 있고요. 나머지 주택들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요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거가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다 해준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거주주택이고 전세대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임대주택 딱 등록했고 나 이 주택에 내가 안 사는데요.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거주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 필수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을 내가 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주요 요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나열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구청과 그리고 세무서 양쪽에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자체에는 임대 등록을 하시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세무서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걸 깜빡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2개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세무서 안 했다. 나중에 팔 때 딱 보면은 비과세 안 됩니다. 그걸 나중에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사업자 구청에 등록하면서 세무서 바로 등록한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들이 5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5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요거를 팔 때 비과세를 준다. 그리고 임대 등록 당시에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요거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 등록 딱 했을 때 기준시가 6억 원 초과다. 그러면 등록을 해도 요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연 5% 이하로 인상을 하셔야 되니까 내 맘대로 막 올렸다가 요게 딱 걸린다. 그러면 또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특례인데 이것을 이제 다 지키고 했을 때 자, 맨날 주는 거냐? 아닙니다. 평생에 딱 한 번, 1회. 평생에 딱 1회만 줍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께서 예전에는 내가 이거 해서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이 집으로 다시 옮겨서 살다가 또 비과세 받고 이 집으로 옮겨서 또 비과세 세금 혜택이 과하다. 이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평생에 1회다.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아니 비과세 주택 그거 한 번밖에 안 해준다면서 일생에. 아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는 집을 하나 사고 팔고 하나 사고 팔고 이거는 계속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가 나머지를 다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평생 한 번이라는 겁니다. 이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면 또 안 된다. 지금 벌써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없냐? 대안이 없냐? 무조건 내가 지금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내가 안 해주고 도대체 갑자기 내가 주택이 많다는 이유로 중과세 배제를 그러니까 중과를 계속 하는데 뭐 세금 내다가 끝날 일 있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죠.
굉장히 제가 상담을 받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걸 많이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파실 거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실 거면 일단 첫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바뀌었죠. 옛날 준공공이 10년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주택은 어떤 거냐?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한 주택이 이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취득을 하시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안 하신 상태에도 지금 이거 등록하시면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죠? 올해 2020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신고가 10월 5일입니다. 지금 하고 다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 합산 배제, 종부세도 합산 배제 받으시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세무서 등록하시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첫 번째 요건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면적 요건은 없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안 되면 말짱 도루묵. 그리고 임대료 증액 5%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임대 등록을 해도 혜택이 가능하다. 요거는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지금 요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봤는데 나 지금 내 주택이 다 9.13 이후에 한 거네.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다 취득한 거네. 요즘에 취득한 건 어떡하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마지막 보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거 똑같죠? 지금까 임대에 5% 이내에서 올려라.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게 의무 임대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를 해줍니까? 70%, 8년 지금. 등록하고 계신 분들은 8년 의무 임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이렇게 주시죠. 최근에 이제 10년짜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70% 되는데, 이게 혜택이 원래는 2년 후까지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한해서 다 준다라고 했는데 이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자기가 있는 주택이 지금 당장 매도할 거 아니시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보셔서 지금 등록하시고 이건 당연히 등록하셔야죠. 양도세 중과 배제. 9.13 이전에 취직하신 거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챙겨 가셔야지 여러분 세금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죠.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이제 되면은 50% 이렇게 양도세율이 바로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 분양권에 해당이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양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무조건 그냥 분양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도를 할 때는 50% 양도세율을 내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 일반 세율로 그냥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라고 하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전에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내가 양도계약서 이게 팔려고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을 이제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예외로 봐줍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면서 양도할 당시에 다른 분양권 없는 사람. 그리고 3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 있네요. 이혼 사망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면서 양도 당시 다른 거 없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준다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외 사항은 바로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의 적용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양도세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지정이 된 순간 내가 그 순간에 양도를 하는 그 시점에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그리고 뭐 비조정일 때 이거를 취득을 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 아니다. 일단 일반 세율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중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또 방법을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알면 힘이 되는 정보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전화 한 통이면 상담 도움 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초역세권,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재개발지에도 관심 많으시죠?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에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는 방법까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인데요. 개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시세는요. 약 11억 원에서 11억 원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슈의 중심지 용산인데 또 용산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역 역세권의 상가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와 호재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용산구 동자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 행정구역상으로 동자동은 어차피 그 서울 역사를 포함하는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서울역 부분에 있는 이제 그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용산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마포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부분이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재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미래 가치가 훨씬 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통 호재가 되겠습니다. 서울역은 워낙 옛날부터 이 서울을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비롯해서 KTX가 쓰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앞으로 서울의 도시철도 계획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GTX A노선과 B노선 이렇게 삼성역과 청량리를 기점으로 지나는 GTX 광역 노선들까지 확충이 되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서울의 심장 역할을 하는 관문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울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북측, 서측, 동측으로 나눠 보겠는데요. 지금 개발이 거의 많이 진행된 곳은 동측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 대로변을 주변으로 해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북측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유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업무단지로 변하는 곳. 서측은 뭐 청파동이라든지 서계동 이런 굉장히 노후주택 단지지만 이곳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섞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 바로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서측이죠.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고 여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면 주거 환경이 뭐 많이 개선되겠죠. 그리고 자, 동측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동자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동자동이 뭐 어떤 분은 동자동 쪽방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동자동을 서울역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자 1국 정비구역이 후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구역, 4구역, 8구역 이것은 호텔, 업무시설 이런 걸로 지금 다 채워져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있죠. 그리고 남산에 대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재개발과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동자동 라인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역 주변의 민간 투자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강남 쪽이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강북 쪽은 공공개발입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그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인다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역 쪽이 민간 투자가 많다는 것은 먹을 게 굉장히 많다.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복내동 일대에 4억을 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도 여기도 역시 이제 3층에 50층 건물로 또
짓게 됩니다. 호텔들은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동자동 동축지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자동 특별 후암 특별 계획구역,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 환경이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환골탈태하는 곳이다. 라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환골탈태를 하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한화가 컨소시엄이 작년에 이걸 땄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1조 6천억 규모로 이것을 삼성동의 마이스 산업단지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 복합단지, 쇼핑시설 이런 곳을 바로 이곳에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대문과 명동이 바로 도보와 그리고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울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서울역 그리고 지하에 있는 환승 복합센터가 생기는데 지금은 뭐 공항철도나 145선 여기 환승하려면 한 11분 걸립니다. 왜 이렇게 깊어? 이러는데 이게 3분대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이 추가돼서 12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노선들을 3분 내로 모두 유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환승 역할을 하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착공을 다 했죠.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A 노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지금 개통을 바라보고 있고, 보통 교통에 이런 노선들이 개통이 되면 주변의 지가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된다. 자, 왜냐하면 상가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서울역, 남산, 용산공원을 잇는 아주 거대한 녹지 보행축인데, 자, 여기에 서울역이 바로 그 기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타고 내려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 주변의 환경들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심장부의 대단지가 아니죠. 용산공원 이런 게 생기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용산구 동자동은요, 서울역 역세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상가 관심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서울역 통합 역사 개발로 3분 안에 모든 노선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은데, 이쪽 역사 바로 근처에 상가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는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가를 투자하시려고 분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으시고, 그러나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또 개정한다라고 그래서 상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또 싸움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역지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계속 임대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없고, 임차인 역시 또 임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임대 금액도 서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매가가 11억에서 11억 5천 나와 있고요. 지금 월세가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300만 원. 이것도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 자, 대출이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 좀 넉넉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이게 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45선 서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또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지 바로 초인접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이 유동인구와 또 정주 인구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곳에 또 서울역이 그냥 그 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자, GTX 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렇게 주요 노선들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동자동, 호암동 특별계획구역, 그래서 업무단지와 그리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정주 인구가 이곳에 앞으로 다리를 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건물이라 표현했냐? 지금 1층의 상가지만 단층짜리 상가입니다. 노선 상업지, 그러니까 일반 주거와 상업지가 결합되어 있는 걸 노선 상업지라고 했는데, 상업지 비율이 95%입니다. 이거가 95%라는 거 왜 강조하냐? 용적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600% 나오고요. 자, 가솔기 돌려봤더니 대지가 지금 12평인데
지금 3, 4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꼬마 빌딩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 앞으로 나중에 뭐 건축비는 좀 들겠지만 지금의 임대료보다 훨씬 더 한 3배 정도 상승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님과 용산구 안에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서울역 역세권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관심 많으시죠? 취득세 중과 피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의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에 여러분들이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성공하는 비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전화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논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우리논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투자할 만한 지역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팀장님께서 오늘 주목하시는 지역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용산구 서계동입니다. 이 지역 서울 북부 역세권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서 재개발의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도봉구 창동인데요. 이제 이 지역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와 도봉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신 용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의 경의중앙선까지 함께 교차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1천만 원에서 5억 5천 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지금 일단 용산이라는 지역 이름만 듣고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용산의 입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입니다. 용산구에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왼편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서계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한남동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도로 기반 시설 또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개발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인 것에 반해 굉장히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서울역과 용산역의 그 아울렛 그리고 백화점, 그 대형 마트들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서울역을 통해서 1호선과 또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을 또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KTX까지 한마디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신규 광역철도망인 더 추가로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아현 뉴타운과 또 청파동 이러한 지역들 또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 그 정비창 부지 개발과 함께 그 용산 대표 재개발 지역인 또 한남 뉴타운의 영향으로 그만큼 많은 개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나이너 한남 또 한남 더힐, 초곡과 부천 등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서부 이천동 그리고 동부 이청동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입지적 장점이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역 위쪽으로는 그 3도심 중 하나인 종로 12D 업무 지역과 또 마포 공덕 업무 지구 또 다리 하나 건너서 여의도와 여의도의 국제 중심지 금융 중심지까지 접근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강을 끼고 있어서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 대로에 올림픽 대교에 접근이 쉬워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어디든 가까운 용산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찾아오신 건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에 압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서계동 쪽 호재 어떤 거 있나요? 이게 서울에서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호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습세권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용산민족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2027년을 목표로 남산과 또 민족공원 그리고 한강을 잇는 거대한 녹지축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민족공원이라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이 탄생하면서 주변의 입지는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처럼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이야기로도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이런저렇게 많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높이는 방향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비창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서 또 공공 민가주택 8,000 가구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 지역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투자 자체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8사 대책의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킨 부지 또한 3,100가구가 그 정도가 또 추가로 지정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지역에 놀고 있는 그 부지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또 업무와 호텔, 쇼핑센터, 마이스 시설 등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평가되는 내용인데 작년 7월 하나 콘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3종과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종상이 될 예정이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 GBC처럼 공공 기여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 또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철길 따라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이 주는 호재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울역 마스터 플랜 개발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7개 노선에서 5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총 12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인데 광역 철도망인 GTX-A와 B노선이 들어오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지는 신분당선이 들어오고요. 서해선과 또 직결 연결을 검토 중인 신안산선과
또 수색, 광명, 고속철도까지 추가되어서 그 서울의 교통의 그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환승의 그 소요가 오래 걸리는 단점이 또 개선이 되고 서울역 서부 남부 지역까지 개발을 하면서 교통의 그 메카로 변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나 그 노량진까지의 그 지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하가 추진 중인 점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는 녹지와 그 보행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유동 인구가 생겨나고 또 상권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0년도에 만들어진 그 서울역 고가도로가 17년도에 17개의 길가 이어지는 그 보행길로 탈바꿈하면서 서울로 7017이라는 그 명소가 만들어져서 서울역 일대에 다양한 그 역사 문화 유산과 관광 명소 등이 생겨나 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의 한복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데요. 이곳은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도길이 많아서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명 그 빨간 벽돌집으로 불리우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많은 그 개발들이 그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 또한 개발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교통 호재까지 많습니다. 신안산선 등 이 교통 호재까지 추가가 되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를 자랑할 것 같고요. 뭐 지금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에다가 이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까지 정말 그 호재가 큰데요. 여기 서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은 지금 가격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 그 서계동이 그 시세는 일부 세대 그 원룸이 3억 중반대에서 1.5룸이랑 또 4억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 금액에 맞게 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집은 약 6평을 가져갈 수 있는 투룸 같은 경우에 매매가를 살펴보면 현재 금액대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5천 100만 원까지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실투자금이 2억 6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에 그 2억에서 2억 2천 정도의 실투자금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보증금 3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인기 지역 용산 진입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용산 안에서 아직은 좀 낙후된 상황에서 미리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용산의 그 다양한 개발 호재와 또 서울역 그 북부 역세권 사업이 이곳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요소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합 설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서계동에서 유일한 신축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정말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장기간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 건물 관리진 측면에서도 신축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 분양으로서 올해 그 연말 정도나 그 내년 그 초 정도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서울 북부 역세권에 확실한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마지막 포인트로 짚고 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압력이 상당한 용산구 안에서 아직은 낙후돼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은 서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2억 8,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노도강 중에 이번에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강북 지역에서 투자 지역으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도봉구 쪽이 좀 주택이 많은 곳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 노도강의 중심부이자 동북권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이며 신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도봉구 창동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며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90% 이상 존재하고 있고 신축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들이 없는 그 희소적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보신다면요,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 이 창동역 다음으로 노원역을 이용해서 7호선을 이용해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지하 사업이 진행 중인 동부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신다면 창동 상계 주변으로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영화관과 또 백화점, 또 먹자 골목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등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창동 상계 지역은 학군으로서에도 그 손색이 또 없는 지역인데요. 창동 지역만 보더라도 4개의 초등학교와 또 2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 등 풍부한 학군 수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로 중랑천 그 수변공원과 또 북한산, 수락산 등의 접근 등이 쉬워 공원과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원래부터 주거 만족도는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강북의 마지막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지 궁금한데 개발 호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창동역 역세권의 호재부터 밟을까요? 예, 창동에서 우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동 상계 지역은 주거 그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대형 그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제 중심지 그 개발 첫 번째로 창동의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그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수부지 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2만여 석의 그 복합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약 250만 명의 관람객이 예상이 되고요. 약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이곳 창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K-팝 전문 도시로서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그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창동역에서 그 연결되어지는 그 서울 아레나와 또 복합 문화시설 연결도로에 부지별 용도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테마 거리 또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창동의 차량 기지가 그 남양주 철마산 그 지역 차량 기지로 옮겨가고 도보 운전면허 시험장 그 부지까지 그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그 바이오 메디컬 그 혁신 산업 거점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또 의료와 바이오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시설 기업 등을 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는 그 주변의 인프라 시설과 맞물리면서 그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 이미 많은 소식들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즉 강남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건데요. 그만큼 직주 근접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그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약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그 창동 상계 지역과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그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북, 강남적인 그 균형적인 그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도로를 지화하면서 그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에 그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친환경 그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요즘 팍세권이라 불리는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그 산책,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서요. 2021년 착공 목표인 GTX-C 노선으로 이곳 창동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C 노선으로 창동역에서 그 삼성역 간에 6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되고요. 그 창동역 수원역 간에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이 돼서 서울역 그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그 4호선 창동역과
그 당구개혁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 사업이 검토 중이며 그 남양주 그 진접 지역으로 4호선 그 진접선이 내년 5월에 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 별내 진접에서 오는 또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K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도심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마찬가지로 이곳 도봉구 창동도 받을 수 있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GTX와 또 동북선, 다양한 개발 호재 등이 엮여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도봉구가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을 상징하는 문화단지에다가 일자리, 교통까지 추가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강북 지역에서 도봉 지역의 상승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창동역 역세권에서 만나본다면 방 3개짜리 주택 가격 어떻게 돼요? 이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세 대비 저렴한 그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스릴은 가격이 2억 8,500에서 2억 9,5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이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빠르게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블 역세권의 입지와 또 주변의 학군과 하원가가 뛰어나고 GTX 개발 호재 등으로 또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계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오피스텔도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세대 그 1,000만 원 이하라도 또 투자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신다면은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대출에 1억 1,400에서 1억 2천 정도, 또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정도의 월 80에서 90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고 이거 스리룸 가격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세가가 높아서 실투자 금액 부담 없이 1,000만 원대부터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봤을 때 아직은 저평가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그 주택들이 대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분라들이 없는 그 부분과 창동 상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그리고 또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그 서울 아레나와 그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또 유동 인구 증가 예상이 되고 동부가선도로와 지하 및 창동의 그 차량 기지 개발 호재 등 향후 지역 가치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주거 지역에서 이제는 일자리, 교통, 호재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아시신 분들은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무료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